홍공 후짜. 후짜. 아, 저보다 이제 더 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또 멋진 소개로. 네. 공부 안 하는 아이도 공부하게 만드는 김은주 교사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예 이제 딱 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시그니처로 가요. 네, 시그니처로 네. 후짜처럼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은주 선생님 현장에서 사실은 있던 모습을 사실은 가감 없이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다. 그런 각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집에서든 또 그리고 또 밖에서 또 다른 교육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4편은 아이의 진짜 공부에서 학습편입니다. 진짜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려 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내 삶은 내가 기획한다. 30일 도전. 이 뭔가요? 부모님이 30일 도전하는 건가요? 애가 30일 도전하는 건가요? 두 분 다 하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이들, 저도 같이 사실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빨리 지친다는 생각,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상당히 많이 지쳐있죠,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노력을 정말 성장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많이 저는 고민을 했고. 연비 개선. 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나눠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편에 이제 정서편을 알려드렸고, 이제 학습편이죠. 아이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로 오는 거고, 저도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성장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연구한, 이것도 30일 도전도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장, 마음장, 이런 30일 도전, 그 다음에 성장 목표장,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뱅크십니다, 아주 그냥. 개념 공책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든. 근데 사실은 다 있는 거죠. 교육 방법이라는 건 사실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네이밍하고 본인에 또 맞게. 그래서 이 30일 도전은 이제는 기획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기획이 사실은 사회에 나와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 공부를 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그 멀리 것도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교과서에서 시작해서 멀리까지. 이제 그 기본을 이제 교과서에 담고 있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 뒤에 넘어서도 저희는 또 볼 줄 아는 눈을 교사도 학부모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자기관리 역량, 기획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자기주도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저는 또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0일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처음엔 저도 칭찬 스티커를 줬었어요. 상벌점제 있잖아요. 어머님들도 하시다 보면 이제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하다 보니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보상도 어느 시점 되면 안 되면 나 안 할래 포기하는 애들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를 위해 사실 한 거거든요. 잘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을 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그 친구들은 안 하게 되고 안 해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계속 잘하게 되는.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신규 때. 그래서 이제 30일 도전은 30개의 스티커 붙였던 그 판을 보고 이걸 도전을 해야겠다.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하는 그걸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바꾸고 싶은 습관이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를 계획을 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목표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막상 적으려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런 게. 이것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부터 어려워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도전을, 예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제가 애들하고 할 때는.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했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도전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자기들에 맞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롤모델링이 좀 필요하겠네요. 집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이 해보시려면 예를 들어 이제 줄넘기를 내가 좀 체력이 떨어졌다. 그럼 줄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몇 개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300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애가 또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00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오늘 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죠. 네. 그럼 150개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X표 하기 좀 아깝다. 그럼 세모로 치고. 그러면 또 스스로 본인도 300개는 본인한테 과도했다는 걸 또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하는 목표를 잡았네? 그러면 이제 설정을 낮추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낮추면 이제 그거는 좀 대화가 필요하죠. 화를 내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할 때, 근데 그래도 처음에 다 받아주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도 쉽게 되는 거는 쉽게 잃을 수 있어요. 와, 명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맞고요. 네. 네. 어렵게 간 게 내 것이 되거든요. 제가 교육해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전을, 해볼만 해.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 이제 수학 문제집을 내가 풀겠다. 그럼 하루에 한 장을 풀겠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적지 않아? 그럼 너무 무리하게 어머님이 원하시거나 아버님이 원해서 잡으면 애들은 안 하게 돼요. 성공 경험이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부터 정할 때 아이가 해볼 수 있는 만큼을 먼저 정해서 그거를 냉장고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다 보이는데 이제 공언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도 이제 너 하고 있니? 엄마가 한 번씩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옆에 부모님 것도 같이 있으면 더 좋죠, 사실은. 사실 그래야 좀 명분이 더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도 힘들 거예요, 하다가. 예를 들어 네. 커피를 끊기 뭐 이런 거 진짜 힘들잖아요. 30일 동안. 손이 막 그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 막 줄이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만 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봐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동그라미를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도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아니면 실패.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일단 목표부터 내가 잘못 설정했구나. 최근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 달에 몇 개 팍 세게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내가 잘못 잡았구나. 이걸 느꼈다. 그럼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배운 거거든요. 그거는 뭐 궁극적인 실패를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예요. 사실은 30일 도전을 통해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게 됐다. 이게 얻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걸 얻는 게 내 목표를 알게 됐고 내 한계를 알게 되고 정량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X, 뭐 O 이런 거에 집착하지는 마시고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단지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는 목표로 반드시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도 옆에 같이 쓰고 애가 이제 자기 거를 이제 찾아가고 안 될 땐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이게 좀 굉장히 좀 얻는 게 많아질 것 같고요. 여러분 두 번째, 내 성장은 내가 관리한다. 성장 목표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관리한다 이거 역시 주체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주체는 당연히 아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공부를 자기가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네.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마다 다르죠. 그 속도가 다릅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속도가 달라요. 하지만 느린 아이라고 해서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느린 아이는 조금 더 길게 좀 봐주는 거고요. 빨리 하는 친구는 빨리 그만큼 해서 자기가 가는 거고요.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성장 목표장은 뭐냐면 30일 도전은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좀 어떤 실천력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지만 성장 목표장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뭘까요? 네. 하루에 오늘 내가 수학을 몇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장을 썼는지, 뭐 OX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글책을 뭐 한 권을 읽었으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 제목도 한번 기록해보고, 그러면서 딱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 정도 했어, 오늘.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이때까지 끝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이거는 약간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점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려우면 또 안 돼요. 제가 뭘 할 때는 항상 해볼만 하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만하게.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한 알림장 같은 그런 양식 노트에 얘가 그냥 오늘 날짜 쓰고, 날짜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기록이기 때문에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걸 간단하게 쓴 다음에 뭐 귀찮으면 그냥 OX로만 표시해도 되거든요. 아침장 OX 뭐 이런 식으로 수학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책 읽기 OX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아이들이 기록하게 해주면 아이들도 해볼만 하면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좀 잘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 플래너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보통 우리 플래너나 이런 것들을 사실 중학이나 고등 가서 그냥 처음으로 이제 쓰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중등에 있었잖아요. 애들이 가통 같은 경우 이제 발자국 찍혀서 교실에 남아있고, 절대 그 집에 전달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제, 너 수행평가인데 뭐가 있냐면, 뭐지? 주변에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뭔가 어떤 자기 점검이나 정리를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히 구멍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초등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부모님들께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장 목표장하고, 좀 전에 말했던 30일 도전, 통해서 실천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점검까지 되니까 어떤 스터디 플래너 가기 전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지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학습 공책은 이것 하나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제 개념 공책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방점 찍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학습 중요하죠. 저희 지금 학습 때문에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결국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공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정리요. 학습 정리. 어릴 때 보면 우리 과목별 하나씩 공책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끝에는 없잖아요. 저희 그죠? 뒤로 갈수록. 그렇죠. 처음만 딱 쓰고 그렇죠. 노트도 심지어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답 정리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공책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오래 쓰기 위해서는 역시 항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전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하다가 말거나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아이들에게 내성이 생겨요. 저러다 말겠지. 맞아요. 이게 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나중에 안 받죠, 약발이.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한다면 해.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일관성이거든요. 그게 아이들에게 신뢰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를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뭘 말해도 다 와닿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저거 괜찮더라. 하지만 하는 건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습 공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을까를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진짜 정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완전 싫어하죠. 네, 정리하기 쉬운가. 첫 번째 쉬운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거 되게 없잖아요. 되게 색다른데요. 소장 가치. 아까 그랬잖아요. 없다고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어떻게든 보관하고. 보물은 다 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담고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저는 기준으로 잡았어요. 야물어. 네. 네. 그래서 만든 공책이 개념 공책이에요. 요 단어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이 개념 공책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수학 때문에 그랬죠. 네. 어쨌든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단계별로 굉장히 연결이 굉장히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게 모르면 뒤에 거를 모르는 어렵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게 할까?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개념만큼은 아이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요것만큼은 꼭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개념 공책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됐군요. 네, 다른 과목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만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수학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잊어버린 개념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다. 나만의 참고서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핸드메이드. 수제. 네. 왜냐하면 교과서에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이 교과서를 버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다 버리고 싶잖아요. 끝나면 책거리.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버리는 느낌 좋잖아요. 근데 안 버리더라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수학책을 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고 그걸 꺼내보는 건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책 하나로 정리하면 굉장히 얇게 잘 정리가 돼요. 사실 생각보다 개념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수학은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만 정리하는 건 되게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쓰면 되니까요. 쓰고 나서 나중에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려고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 뭐야? 각이 뭐였지? 했을 때 각 이건데 하면서 가지고 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이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고. 쓸모가 있네요. 그러면 소장 가치가 있는 거네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이제 5학년 때 나오거든요, 수학에서. 머리 아파. 네, 이게 근데 중학교에서도 나와요. 중학교 1학년 수화 연산 1단원에 다시 그게 또 다시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대 그쵸.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애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최대 공약수가 뭐냐고 했을 때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뭔 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구멍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약수부터 가야 하거든요. 최대 공약수라는 거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고 그렇죠.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고 그럼 약수가 뭐야? 이러면 약수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러니까 모르면 꺼내오면 되니까. 가지고 와봐 개념공책. 그럼 진짜 보면서. 수학은 필요하겠네요. 이게 다 연결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물루트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도 꺼내보고 중학교 거 뒤에도 중학교 거도 필요한 개념을 이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지금 굉장히 이게 좀 잘 적용이 되는 그렇죠. 방법으로 출발을 한 거고 네네. 애들이 정말 만만하게 짧게 간결하게 쭉 축적한 다음에 모를 때 이제 찾아보게 하는 그 경험만 사실은 그렇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소장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결국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에 이게 희망도서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대여해서 보시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이제 지침서 중에서 또 코어가 될 만한 거 중에서 이 선생님이 쓰신 책이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보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는데 인터뷰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네네.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거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왜 이걸 할까 항상 생각하거든요. 책을 쓰기 전에도 뭔가 하기 전에도 아이들에게 아침장을 할 때도 마음장을 할 때도 근데 내가 여기 오는 거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행복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이게 조금 전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 현장은 정말 너무 고마운 곳이고 되게 또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풀타임을 잊지 않기 때문에 늘 미안한 곳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신 분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주니까 저는 약간의 그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대신해서 약간 갚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종종 또 출연 좀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출연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하시고 현장에서 늘 이렇게 파이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컨텐츠 4편 말고도 1편, 2편, 3편 또 있거든요. 그거 이제 놓치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우리 김은주쌤 소개를 어떻게 했었죠? 공부 안 하는 아이도 공부하게 만드는 교사 김은주입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쭉 보고 이게 가정에서 적용할 부분 찾아가지고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